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적해서 배우고 있는 거 맨 처음에 지금 뭐 배웠어? 조건부 확률 배웠어. 내 분필은 어디 갔어? 집에? 여기다 다 숨겨놨어. 자, 조건부 확률 배웠어, 그치? 조건부 확률,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구하는 방식도 배웠고, 그래서 그걸 A 교비, 곱사건의 확률은 해가지고 곱셈 정리도 배웠고, 그거 가지고 문제도 풀었고, 우리 문제 푸는 거 대표 문제로 어려운 거 두 가지 풀었어. 뭐 풀었어? 첫 번째, 공장에서 불량품 나오는 문제, 그치? 그 다음에 또 뭐 했어? 거짓말 안 했어? 거짓말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이 아주 대표 유형의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거라고 선생님이 지금 몇 번 얘기했어, 그치?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뭘 배웠냐면 독립과 종속, 이거 배웠어. 독립이 뭐야? 변하지 않아요. 왕막.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 표현은 괜찮다. 뭐 변하지 않는 거야. 자, 뭐냐면 어떤 확률이 있어. 선생님이 만약에 이런 확률이 있다고 해봐. 이건 누가 먼저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 그치? 그 선생님이 초콜릿을 꺼내가지고 먹어버리면 다음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먹지 않고 다시 초콜릿을 넣어. 그리고 나서 준이가 다시 손에서 이렇게 하나 꺼내보는 거야. 그럼 영향을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면 걔는 은지가 먼저 뽑아 먹고 안 먹었어? 뽑아가지고 다시 확인하고 준이가 확인한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그냥 원래 누구의 확률하고 똑같은 거야. PA. 그렇지. 준이가 그냥 초콜릿 하나 뽑는 확률하고 똑같을 때 이게 무슨 사이가 되는 거야? A와 B가 독립이다라고 말하는 사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똑같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순서만 바뀐 거지, 그치? 그럼 얘는 누구랑 똑같아야겠어? 이렇게. 그래서 독립의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식이야. 기억하라 그랬어? 자, 그 다음에 독립을 체크하는 식이 있었어. 뭐였어? PA 곱하기 PB는 비교비. 선생님이 여기다 쓸 때는 원래 그렇게 안 썼는데 요렇게 되고 이게 누구면 똑같은지 B A급이랑 이렇게 되면 선생님이 요거 항상 먼저 쓰고 요거 썼었잖아, 그치? 어쨌든 이걸 이렇게 검증할 수 있으면 이 식이 통과가 되면 독립이다. 독립이 아니면 뭐라고 부르는 거야? 종소.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 그래서 그런 독립인 사건을 이제 여러 번 하기 시작한 거지, 그치?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사위도 던지고 뭐 그 다음에 문제 1번은 뭐였지? 요거 문제 2번은 바둑도 주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하러 왔어? 양궁 선수가 활쏘러 갔어. 네, 그래서 양궁 선수가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멘탈이 흔들려요. 첫 발 10점 쏘고 두 번째 10점 쏘고 세 번째 10점 쏘면 네 번째도 힘 받아서 10점 쏘기가 쉬운데 만약에 첫 번째에서 6점 막 이런 거 나오면 멘탈이 흔들려서 안 돼. 이런 소리 하면 된다입니다. 여기서는 그게 아니야. 그냥 이 사람이 쏠 확률은 정해져 있어. 그 규정을 해준 거야. 뭐라고 했어? 10점 관역을 맞힐 확률 얼마다? 4분의 4. 근데 얘가 몇 발 쏜다? 3발 쏜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적어도 한 발은 10점에 쏠 확률이야. 적어도 한 발. 무슨 말이야? 최소 한 발. 한 발 이상. 그러면 이거는 한 발을 맞춰도 돼. 그 다음에 두 발을 맞춰도 돼. 그 다음에 세 발을 맞춰도 돼. 우리 세 발까지 쏘는 거니까 여기까지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원래 확률에서 어떻게 해야 돼? 한 발을 맞출 때, 두 발을 맞출 때, 세 발을 맞출 때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근데 이제 선생님이 쓰지는 않고 말로만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안 쓸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안 하려고. 너무 긴 거 같아. 그럼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전체에서 여사건이 누군데? 1. 그치? 1 이상으로 쏘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건 뭐야? 1 미만으로 쏘는 거잖아. 그게 뭔데? 한 번도 못 쏘는 거. 빵발 쏘는 거.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1에서 빼겠다. 빵발 맞추는 거를 이렇게 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6건의 확률 얘기할 때 중요하다 그랬어. 1에서 반드시 나중에 빼야 돼, 알겠지? 뒤에 거 어려운 거 하고 나면 1에서 안 빼가지고 실수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요거 딱 써주고 이제 시작하자. 그럼 이제 우리는 1에서 뺄 거다. 빵발 맞춰야 돼. 자, 지금 우리가 몇 번의 시행을 하고 있는 거야? 3번의 시행을 해. 근데 주인공이 그럼 몇 번 일어나야 돼? 빵번. 주인공 확률이 누구야? 4분의 3. 그게 그럼 몇 번 일어나야 돼? 빵번. 그러면은 4분의 1. 그렇지. 그게 아닌 4분의 1이 몇 번 일어나야 돼? 3번. 진호가 이따가 수업 끝나고 선생님한테 같이 가야 돼. 알았지? 이 진호이 아니야? 맞아요. 왜 가야 되냐면 또 과목 선택 뭐 이렇게 저기 90 넘었어. 그거 다시 하고 갑자기 생각났어, 네 이름이. 역시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욕심 왜 이렇게 많아? 국영수에다가 90개를 넣어놨어. 90학점. 86까지만 넣어야 돼. 자, 그리고 이렇게 빼주는 거지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저 그 갑자기 생각나.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교과서 딱 넘기니까 중단원 대단원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 중단원 대단원 언제 검사할 거냐면 11월 3일 월요일에 검사합니다. 아 11월 5일. 네, 먼 미래에 검사합니다. 그 전까지 선생님이 너무 바빠서 진도 나가야 돼서 검사할 시간도 없어요. 자, 여기 뭔 반이야? A반이야? A반, 중대. 근데 아마 여러분 이거 숙제가 그 사이에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서 누적될 거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숙제 해주셔야 돼요. 11월 3일 검사입니다. 적어두세요. 어디다가 숙제 내용 적어놔야 되는데 귀찮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하냐? 예. 이제 드디어 다음 단어들 나와. 다음 단어이 뭔지. 자, 요 칠판에 있었던 게 바로 3단원의 내용 전체입니다. 쌤 아. 역시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원까지 주면 돼. 그래 맞다. 이게 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내고. 요거 지우고 쓰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3단원의 내용 전체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아이템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가 익숙하지 않냐면 이런 알파벳이 도대체 다 뭘 뜻하는 건지를 모르겠죠. 그렇죠? 이 기호들이. 그래서 이 기호들을 배우는 게 3단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배우고 나면 굉장히 그냥 규칙적인 어떤 공식에 의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3단원이 오히려 쉽다. 근데 애들이 여기까지 도달을 못해서 오지를 못해서 2단원에서 다 막 고여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여기를 놓친다. 근데 실제로 여기는 오히려 문제들이 좀 평이합니다. 선생님이 어렵게 내고 싶어도 낼 수 있는 한도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단원 잘할 수 있다. 대신 용어를 좀 알고는 있어야겠다 라고 해서 자, 이제 우리 새 단원을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첫 표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확률 변수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보면은 동전 앞뒤 던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을 나타내는 기호가 뭐였냐면 헤드, H, 뒤는 테일, T 그렇게 했었지. 그래서 앞면, 뒷면을 던지는데 뭐라고 했냐면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진대. 그럼 얘는 첫 번째 던진 거, 두 번째 던진 거 이게 구분이 되겠지? 그리고 나서 표본 공간 S를 구해줘라 라고 했어. 표본 공간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렇게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요 집합 안에 원소로 뿅뿅뿅뿅 표현해 놓는 걸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동전을 2번 던질 때 어떻게 동전이 딱 될 수 있어? 앞, 앞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이거부터 할게. 네. 그 다음은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 앞뒤. 앞뒤. 그 다음도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 뒤앞. 뒤앞도 나올 수 있어. 그 다음 뒤. GD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전까지 우리가 할 때 어떤 그냥 표본 공간을 구하는 거였어. 근데 이제 여기서 확률 변수라는 건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나는 확률 변수 X를 이렇게 놓을 거야 라고 정의를 해줘. 뭔가 딱 정해줘. 앞면의 개수. 동전을 2번 던질 때 나오는 앞면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자, 여긴 앞면이 지금 몇 개 나온 케이스야? 2개 나온 케이스. 여기는 앞면이 몇 개 나온 케이스야? 여기는? 1개 나온 케이스야. 얘는 몇 개 나왔어? 1개 나왔어. 얘는 몇 개 나왔어? 0개 나왔어.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건 앞면의 개수를 말하기로 했잖아. 2, 1, 0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우리 사건, 어떤 시행, 어떤 지금 우리 확률을 구하기 위한 어떤 뭔가 상황이 있잖아. 이 상황에서 선생님이 확률 변수를 정의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숫자로 매칭이 되는 거. 이걸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숫자로 매칭돼. 숫자로 매칭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를 가지고 얘가 2일 때의 확률, 얘가 1일 때의 확률, 얘가 0일 때의 확률, 이렇게 마치 함수처럼 하나씩 뭔가 매칭이 되는 상황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얘를 확률 변수라고 하고 뭐 이런 거지. 그럼 여기서 아예 해버릴까? 확률 한번 생각해 볼래? 그러면 얘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어? 앞, 뒤, 뒤, 앞, 뒤, 뒤. 4가지였지? 4가지 중에서 이렇게
앞면이 2개가 나오는 상황은 몇 번 있었어? 한 번. 이렇게. 이게 지금 매칭을 한 거야. 자, 그 다음 봐봐. 얘는 앞면이 한 번 나오는 일이지, 그치? 그러면 이 총 가지수는 마찬가지로 몇 개야? 4개야. 근데 그때 얘가 뭐야? 그렇지. 한 번, 앞면이 한 번 나오는 일은 앞뒤, 뒤앞 2가지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확률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0은 어떻게 돼요? 총 4가지 경우 중에서 앞면이 빵 번 나오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 띠디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경우 한 가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그때마다의 확률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확률 변수야. 알겠지? 가.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확률 변수다. 그래서 문제마다 확률 변수를 뭔가로 지칭을 해주겠지. 그치? 그래서 그런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확률 변수라고 하고, 확률 변수 얘기할 때는 대문자로 써요. 확률 변수 x, 확률 변수 y, 확률 변수 z 뭐 이런 거 쓸 때 대문자로 표현하고, 실제 값들은 뭐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 선생님이 이걸 만약에 미지수로 놓고 싶어 그러면 소문자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x, y 쓰기도 하고 x1, x2, x3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알겠지? 그 설명이 있고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뭐라고 했냐면 빨간 공 4개 파란 공 4개, 빨간 공 5개가 있는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있을 때 나 몇 개 꺼내는 작업을 하겠대. 네, 4개의 공을 꺼내겠대요. 근데 그때 꺼낸 빨간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 거예요. 빨간 공의 개수예요. 근데 진짜 다 잘 거야? 제일 중요한 거 3단원 시작해가지고 막 나가는데 빨리 겉옷 다 벗어. 집업이랑 벗어. 그렇게 따숩게 하고 있으니까 잠이 와요. 빨리. 자, 빨간 공의 개수를 얘기해. 자, 빨간 공 몇 개 나올 수 있어? 빨간 거 5개. 4개부터 0개까지. 나 4개밖에 안 뽑을 건데 5개, 한 개 서비스야? 4개요. 4개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몇 개 나올 수 있어? 3개. 3개 나올 수 있어. 그 다음 몇 개 나올 수 있어? 2개. 2개. 그 다음에 1개. 1개. 그 다음에 1개예요. 1개 돼 진짜? 돼요. 돼요? 네. 왜냐면 노랑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가 파란 공이 애초에 1개가 없었어. 없어요. 그럼 그때는 빨간 공 빵개 돼요? 안 돼요. 이때는 안 돼. 왜? 서비스로 하나 가져가요. 파란색이 모자라. 3개밖에 안 돼가지고 4개를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빨강이 안 뽑혔다는 건 파랑이 뽑혔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안 돼. 그래서 그럴 때 또 잘 빼줘야 돼. 지금은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확률 변수, 이렇게 뭔가 숫자로 표현되는 변수. 그래서 그때마다의 확률을 우리가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놓고는 이제 우리가 이걸 종류를 나눠요. 벌써 이제 칠판에 있는 거 하기 시작했어. 뭐야? 2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확률 변수는 2가지 뭐예요?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 그 다음에 연속. 연속 확률 변수. 그렇게 2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분을 해줘야겠지. 이산 확률 변수 뭐게? 이산. 셀수 있어요. 네. 함수의 확률 변수와 가진 값이. 야, 그거 읽는다고? 갑자기? 셀 수 있는 거. 예. 그러니까 방금 선생님이 빨간 공의 개수 셀 수 있었어. 있어요. 그런 거 말하는 거야. 그 전에 동전의 앞면 개수 나오는 거 그런 거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런 거 말하는 거야. 근데 이거 만약에 셀 때 되게 큰 수까지 갈 수도 있어. 그래도 셀 수 있는 거야. 어쨌든 1, 2, 3, 4 이렇게 셀 수 있는 거 있지. 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해. 그럼 셀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잖아. 야, 숫자는 다 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뭐가 셀 수 없는 걸까? 없다 그런 건. 그런 거 없다. 아니, 근데 이름을 지었는데? 없는 존재한테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아요. 시간. 오, 연속 뭐 있냐면 얘들아 이런 거 시간. 선생님 시간 있는 거 아니에요? 5시, 6시 셀 수 있잖아요. 자, 근데 봐봐 5시 00분이 있고 5시 01분이 있지. 그럼 그 사이에는 시간이 없어? 있지. 이게 만약에 엄밀한 그 시계가 있으면 엄밀하면 엄밀할수록 더더더더 소수점짜리 그 밑까지 다 셀 수 있는 거지. 예. 그치? 그러니까 다 구분이 되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수를 다 얘기할 수 있어? 우리 실수를 셀 수 있어? 정수는 셀 수 있지. 1개, 2개 이렇게 셀 수 있지. 자연수도 셀 수 있지. 자, 실수 셀 수 있어? 아니요. 0과 1 사이에 수가 몇 개 있어, 얘들아? 많아요. 무한계.
그렇게 셀 수 없어. 그지? 그렇게 연속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부분들. 알겠어요? 그냥 무한계가 다 셀 수 있고 다 셀 수 없고 그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내가 지층을 콕콕콕콕 찍어줄 수가 없는 거야. 유사하게 시간 말고 또 뭐 있을까요? 나이요. 네? 나이. 나이래요 나이. 나이는 셀 수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우리가 나이를 세는 기준이 시간으로 세진 않잖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근데 나이는 잘 나오지 않아. 근데 나이는 셀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딱 그 생일이 지나고 안 지나고를 딱 가지고 그 연 단위로 끊는 거잖아. 그치? 물론 아기 때는 얘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 지금 50일 됐어요 60일 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리고 50일과 51일 사이에 막 시간이 가고 있지. 그치? 근데 그건 아기라서 잠깐 그렇게 지칭하는 거고 나이는 아니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연속적인 거 뭐 있을까요? 길이 같은 거, 그 다음에 키 세트, 몸무게 이런 것들은 세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걔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구간을 정하는 거야. 구간 50km 이상, 55km 이하 그런 식으로 구간이야. 나이도 선생님이 구간으로 하잖아요. 그건 이제 연령대를 보기 위해서 구간으로 한다고 봐야 될까? 아무튼 나이는 나 안 물어볼래. 알겠지? 애매해. 뭐라고 말하기. 자, 보통은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런 연소각류 변수, 세기 어려운 어떤 이런 것들. 알겠지? 그래서 이거. 자, 그럼 예제 1번 한번 볼게요. 얘가 이상인지 연속인지 얘기하래. 볼링공을 굴리는 시행을 해. 스트라이크를 성공할 때까지 공을 굴리는 수야. 한 번. 한 번 해줬어? 오. 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선생님 1억 번째 하고 있어요. 팔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어쨌든 이게 크게 숫자가 가더라도 어쨌든 얘는 뭐야? 셀 수 있는 거. 이산항률 변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7분 간격으로 도착하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래. 그럼 얘는 최소 얼마부터? 0부터 안 기다려. 딱 오자마자 타!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제일 길게 기다리면 7분까지 가는 거죠. 그쵸? 그 사이는? 무수히 많. 시간이어가지고 이거 뭐라고 딱 한 값을 이렇게 지칭하기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세는 게 아니라 구간으로 우리가 잡게 되는 연소각률 변수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죠. 그런 얘기. 이것 때문일까? 1년 동안 내리는 강수량. 그렇지, 연소. 그 다음에 입장객 수. 이산. 10개 동전 던질 때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 이산.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의 수명. 연소. 그치, 이것도 시간이야, 시간. 전구가 얼마 동안 켜져 있냐, 아직 그 얘기니까. 근데 얘는 연소. 이런 얘기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때마다 해가지고 이제 확률을 쓰기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갑니다. 이 시를 뭘로 들을까요? 쌤, 나이랑 수명이랑 다른 거예요? 나이랑 수명. 수명? 똑같다고. 나이하고 수명하고 다르지. 좀 다르다고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애매한 게 나이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그냥 그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단위로 끊잖아. 그렇게 얘기한다고 만약에 정의를 하면 이건 이산일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나이를 생존에 있는 시간으로만 만약에 본다. 그게 수명이잖아. 생존에 있었던 시간. 그지? 그러면 이때는 다르지. 그치? 내가 똑같이 얘랑 뭐 예를 들어서 나 몇만일이 한 60살 됐는지 80살 됐는지 몰라가지고 아무튼 뭐가 있으면 내가 며칠 동안 지금 살았다. 지금 내가 그냥 죽은 거 말고 산 기간을 만약 얘기하라고 하면 내가 몇 시에 태어났는지 따라서 또 다르잖아. 그지? 그럴 때는 연속으로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그런 구분을 하라고 한다면 아까처럼 명확하거나 아니면 나이 같은 것도 좀 더 엄밀한 정의를 줄 것 같아. 선생님이 애초에. 왜냐면 누군가는 나이를 나이로 보고 근데 나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기들은 며칠 지금 며칠째 이렇게도까지도 구체적으로 또 말을 하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제를 낸다면 구체적으로 줄 것이다. 아니면 아예 아까처럼 입장객 수 고민돼 안 돼? 이게 명확한 거 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걱정은 말아야 돼. 알겠죠? 선생님 그런 걸로 고민해가지고 문제 내기에는 다른 멋진 문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또 이걸 다 저렇게 작아서 어떡해. 큰일이야. 근데
우리 저기 아들은 안 와? 학교? 그죠? 배우기요? 아, 오늘 안 왔습니다. 자주 안 오는 걱정입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 그냥 교재에 있었던 샘플을 가지고 그냥 마저 더 얘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앞면이 나오는 개수 얘기했었지, 그치? 동전 2개 던질 때.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x의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x의 확률 이렇게 쓰는 거야. 앞으로 계속 나올 기호예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조금 더 예쁘게 쓰면 x가, 자 아까 이제 확률 변수가 앞면이 나올 개수가 1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고 빵개 나올 수도 있었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이제 주로 정렬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0일 때의 확률 이렇게 쓰는 거야. 얘가 1일 때의 확률. 다시 말하면 동전은 2번 던질 때 앞면의 개수가 하나가 나올 확률, 이게 지금 그 말인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 x가 2일 때. 저 이거 그럼 말로 해석해봐. 얘는 동전을 2번 던질 때 앞면의 개수가 2개 나올 확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싶으면 그래서 뭐 이런 표현도 있는 거지. 쫄지 마. 여기에 숫자가 바뀌어가면서 그때의 확률을 표시해주는 그냥 어떤 뭐라고 해야 돼? 기본 폼이야, 폼. 알겠지? 기본 양식 같은 거야. 그래서 빵일 때의 확률을 쓰는 거야. 아까 앞면이 빵빵 나오는 건 뭐 있었지, 얘들아? 어떻게 나올 때? GD 나올 때. 그래서 4분의 1이었죠. 자, 앞면이 한 개 나올 때 뭐였지? 앞뒤, 뒤야. 그래서 얘는 얼마였어? 4분의 2. 맞아. 그 다음 얘는 뭐였어? 그치, 4분의 1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선생님 동전 2번 안 던지고 한 100번 던진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를 이렇게 매번 식으로 다 이렇게 쓰면은 조금 길지, 그치? 네. 그래서 좋은 방법을 생각해낸 거야. 어디다가 넣어버리냐면 표 틀에다가 이렇게 넣어버리기로 한 거야. 보여요? 그래서 이게 표에다 넣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 빵번일 때의 확률, 한 번일 때의 확률, 2번일 때의 확률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빵번일 때 확률 아까 얼마였어? 얘는 이렇게 됐던 거지, 그치?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럼 조금 더 간결해졌지, 그치? 좀 좋다. 그리고 여기에 표를 그릴 때는 여러분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마지막이 합을 쓰는 거야. 이 확률의 합. 확률의 합하니까 얼마? 1 보여요? 네, 그래서 이 이산화확률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표를 그릴 건데 이 표의 이름이 뭐냐면요. 확, 률, 분, 표. 당연히 확률의 분포를 보여주는 표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확률 분포표인데 이 확률 분포표는 확률 변수 나타내주고 그때마다의 확률 나타내고 맨 끝 칸은 뭐다? 확률의 합을 나타내는 칸이다. 확률의 합이 얼마나? 1이다. 그러면 나중에 가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냐면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가려놓는 거야. 그리고 이게 누구의 확률인지는 몰라. 비밀, 안 알려주고 했어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이 빈칸의 확률을 찾을 수 있어요. 얼마인지. 4분의 1. 어떻게 알았어? 1만에서 그렇지. 합쳐서 1이어야 되니까 1에서 나머지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런 칸의 값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어디까지 했어? 여기 확률 분포표, 여기 확률 변수, 확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합이라고 좀 써있는 거야. 히읗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알겠지? 그리고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 와, 그게 가능해요? 네,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0일 때 확률. 그럼 이만큼의 높이가 뭐란 얘기야? 지금 4분의 1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1일 때 확률. 그럼 걔는 얼마야? 4분의 2. 4분의 2분의 1이란 얘기겠지, 그치? 그 다음에 다시 2일 때의 확률 어떻게 돼요? 4분의 1. 이런 식으로. 근데 막대 그래프로 그러면 이렇게 그려. 점으로 찍어도 돼, 이렇게. 그러면 또 올라갔다 내려오겠지, 점으로 콕콕콕. 그 이산화확률 변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그래프도 각각 떨어져 있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고. 교과서 또 뭔 얘기를 하겠죠?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이산화확률 변수 얘기하고 있고 얘 이름이 뭐라고? 표? 확률 분포표로 발음을 열심히 해보세요. 선생님이 생각보다 발음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많은 시간 동안 연습을 했거든. 확률 분포표. 웃기네. 분표 아니거든? 분포거든?
확률 분포표. 이게 발음하기 되게 어려워. 나중에 다른 것도 뒤에도 마찬가지여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발음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씹히나? 알겠지? 그래가지고 확률 분포표.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그때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똑똑똑 떨어져 있는 어떤 막대 그래프나 뭐 점 그래프나 다 기타 등등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이런 것들 볼 수 있다. 그리고 특징. 자, 확률이 들어가는 자리들이니까 요 값들은 얼마 이상일까? 0 이상이겠지. 얼마 이하일까? 1. 1 이하겠지. 아무리 커도 그지? 혼자 단독 확률이어도 그지? 그리고 중요한 거 싹 다 합치면 얼마라고? 1. 1이어야 된다고. 그지? 그래서 요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이라고 하면서 나와 있죠. 그래서 갑자기 선생님 설명 안 하고 또 생각났어.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지? 그지? 요 표현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질량함수에 위에 그래프 그린 거야. 알겠지? 그때 표현이야. 확률 질량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확률 질량함수. 요렇게 그려진다. 확률 그죠? 질량함수. 확률 질량함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산을 하고 있고, 그지? 얘는 확률 질량함수고, 그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확률 질량함수의 정의 해가지고 성질 해가지고 여기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게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확률 값들은 0하고 1 사이에 있다. 그지? 0 이상 1 이하이다. 각각의 확률을 전부 다 더하면 얼마다? 1이다. 그 다음에 우리 이걸 얘기할 때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요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0일 때 1일 때 이렇게 따로따로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확률을 구하래. 확률 변수가 0 이상 1 이하일 때의 확률 변수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서 보면 0 이상 1 이하 여기는 어차피 똑똑 끊어졌으니까 바로 딱딱 찍을 수 있지. 어디 말하는 거야? 요거라고. 4분의 2요. 그 옆에 그거 말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때 확률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둘이 더해서. 걔네들이 더해가지고 요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요 얘기까지도 우리 지금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에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봤고요. 우리 이거 할 거예요. 예제 2번으로 못 풀게 할 거예요. 남자 4명과 여자 3명으로 했을 때 3명을 임의로 뽑을 때 뽑힌 여학생의 수를 얘기하자. 자. 보십시다. 자, 남자 대 여자 셋, 3명 뽑는다. 여학생의 수가 확률 변수 x다. 그럼 딱 쓸 수 있어. 자, 그리고 뭐 어떻게? 이게 칸을 그리겠지. 그 다음에 밑에는 확률이 이렇게 들어가는 칸이 되겠지. 그치? 여기도 이제 뭐 더 정식 버전으로 쓰면 P도 그냥 이렇게 P라고 안 쓰고 원래 어떻게 쓰는 거야? 아까 그 선생님이 폼이라고 했던 거. 선생님 발음이 폼이라고 했죠? 폼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 아래. 비웃나? 영어는 좀 자신 없긴 해.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여학생에 주목하는 거야. 자, 우리 총 몇 명 뽑고 있어요? 3명 뽑고 있어요. 여학생 몇 명부터 나올 수 있어요? 3명. 네, 이런 거는 근데 큰 거부터 안 하고 주로 작은 거부터 올려서 쓸 거야. 3명 해도 돼. 근데 이제 올렸습니다. 제일 조금 뽑히면 빵면 돼? 그럼 이때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남학생 3명이 충분히 있는지 확인해야 돼. 있어? 네. 그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한 명 돼? 네. 2명. 돼요. 혹시 여자애 셋 돼? 돼요. 된대. 여기까지. 그리고 밑에 마지막에 일. 이거. 자, 그 다음에 그래 1이야. 자, 빵명 뽑을 때 확률 구해야 돼. 자, 이제 여기서 갑자기 뭐가 어려워지냐면 이 칸을 채우기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갑자기 여기서 난이도가 올라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산 확률 변수, 확률 분포표가 어려운 거야? 그게 아니라 확률이 어려운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다시 앞단원이 어려워.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체 경우의 수 찾아야 돼요. 전체는 뭐냐면 여자애를 뽑는 거에 신경을 쓰지 않아. 그냥 전체 인원에서 3명 뽑는 거 생각하는 거야. 전체 인원이 몇 명인데? 7명. 남자 셋, 남자 넷, 여자 셋. 7명 중에 몇 명 뽑기? 3명 뽑기. 이거 어떻게 뽑아야 돼? C. 그렇죠. C로 뽑아요. 걔네들 가지고서 뭐 직책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뽑아놓기만 해요. 이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그리고 빵명을 뽑아야 돼. 누구를 빵명 뽑는 거야? 여자. 그럼 여자애가 지금 몇 명 있어? 3명. 3명 중에는 몇 명 뽑아야 돼? 0명. 빵명. 그럼 다시 말하면
남자애들 몇 명 뽑았다는 얘기야? 4C3 네, 이거 1 아니에요. 이거 얘가 얘는 1이지만 이 전체를 그냥 1이라고 쓰시면 안 된다고. 4C 3이에요. 왜? 남자애들이 4명이어서 뽑을 수 있는 가지수가 다릅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돼. 자, 그 다음에 7C 3은 변함이 없어요. 전체는. 자, 이제 어떻게 해? 여자애들 1명 뽑는 거야. 예. 그럼 남자애는 몇 명 뽑았다는 거야? 2명 그래서 잘 보시면 하나 늘고 하나 줄고 보이지? 이렇게 규칙성 가지고 잘 써주시면 돼요. 실시상. 자, 이제 여자애들 몇 명 뽑는 거야? 2명 2명. 남자애는 1명 1명. 좋아. 그 다음 마지막 7시상 어떻게 돼? 3명 3명 중에 3명. 남자애들. 4명 중에 빵명 그러니까 여기는 1이야. 그지? 근데 여기다 1 쓰면 안 됐다고 한 게 아까 여자애가 남자애가 4명이어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 계산하셔야 돼요. 예. 나는 안 할 거야. 너네는 해야 돼. 알았지? 잡지가 뭐 갑질한다고? 잡지가 며칠 선생님 귀에 지금 찔려가지고 막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그래프도 그릴 수 있겠죠. 그때마다의 확률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친절하게 왼쪽에 보여줘요. 보여주지 그것이. 네, 보여줘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 막대 그래프로 그려지는 거 보이죠? 근데 여기 문제에서 그 다음 2번이 뭐였냐면 여학생이 2명 이상 뽑힐 확률이라는 거야. 사실 이 문제는 여기서 내는 거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미 확률 단원에서 냈어. 그지? 그럼 뭐 2명 이상이면 어디를 말하는 거야? 2랑 3이요. 여기 말하는 거지. 그럼 그때 확률 얘네 둘을 더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문제 풀었고, 자, 그 다음에 아하 좋아. 그럼 이번에도 어떻게 해요? X 누구에 주목해야 돼? 검은 공이요. 검은 공이겠어. 자, 지금 공이 총 5개, 5개, 10개 3개 뽑기. 자, 검은 공 최소 몇 개? 빵개 그 다음에 반개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3개 마지막에 합칸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4개 아니야. 그 다음 밑에 이제 확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전체 몇 개야? 10개 중에 몇 개 고르는 작업? 3개 3개 고르는 작업. 자, 주인공 무슨 공이야 이거? 검은 검은 공. 그럼 검은 공이 지금 몇 개인데? 5C요 50방. 5C3 5C3 이렇게. 그래서 하나씩 늘리고 하나씩 줄이면 되겠지. 예. 여기는 열린 결과 그냥 두고 여러분 숙제 이거 풀고. 자, 밑에 뭐라고 했냐면 검은 공을 적어도 1개 이상 이렇게 돼 있어. 이것도 다시 말해서 1개 이상 검은 공을 적어도 1개 이상. 무슨 말이야? 1개 이상 1개 이상 2개 2개 3개 3개. 그래서 이렇게 각각을 구해도 돼. 그러니까 만약에 구해놓으면 요 3개를 각각 해서 더해도 되겠지. 예. 아니면 어떻게 돼? 1 빼요 1에서 얘를 빼면 되는 거지, 그치?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얘예요. 연소확률 변수를 아까 배웠어. 그러니까 비교된다고 하면서 했잖아. 이산확률 변수 말고 연소확률 변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까처럼 확률 변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이렇게 칸칸칸을 그릴 수 있을까? 아니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죠. 몸무게로 치면 이게 50.0하고 50.00012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칸을 그린다고 하면 너무 많은 칸을 그리는데 모든 칸을 다 그리지 못해. 예. 그치?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로 그리는 게 얘한테는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네,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범위로 그려야 돼. 범위로 나타내야 돼. 그리고 여기서는 뭐가 더 유리한 거냐면 그래프가 훨씬 유리해지는 거죠. 아까 이산확률 변수 할 때는 우리 표만 그렸지? 그래프 그렸어요? 안 그렸어요. 교과서도 보면 옆구리에 조그맣게만 그려주고 그게 메인이 아니었지, 그치? 네 연소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그래프로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누구의 그래프를 그리냐?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겠지? 자, 연소확률 변수, 연소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우리 여기에서 이제 항상 함수로 매칭이 된다 그래서 자, 그 함수의 이름은요, 확률, 네, 밀도 함수. 얼마나 촘촘하게 채워져 있는가를 보는 것 같아. 애초에는, 그지? 그래서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요, 아까처럼 막대기가 찍히는 게 아니고 점이 이렇게 따로따로 찍히는 게 아니라 그런 점들이 무수하게 연결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연속적으로 그려져요. 자, 다음 시간 여기서부터 한다고 표시 좀 해주세요.